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좀 진지하고 심각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이야기는 바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 3억 원 하향 이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게 9월 중순부터 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올해 지난 여름에 금융투자 소득세 이슈가 나올 때쯤 대주주 양도세 기준 굳이 올해 3억 원으로 하향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의견들이 투자자들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고, 그리고 올 초부터 대주주 양도세 기준 3억 원 하향이 좀 유예되거나 일단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오고 있는 뉴스들, 9월 중순부터 해서 나오고 있는 뉴스들은 저 시행을 기재부에서 강행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3억 원, 한 종목에 3억 원이면 어이구, 이거 뭐 부자들 이야기 아니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에 여러분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 기준을 피하기 위한 매물이 연말에 쏟아지면서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이 정말 순식간에 반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저거는 솔직히 악법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주주 양도세 기준, 이 이슈는 2013년부터 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사실 이 문제는 주식 양도세하고 얽혀 있습니다. 주식 양도세를 시행할 때 이걸 갑자기 횡 하고 시작하면 투자자들이 쇼크에 빠지니까 단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2013년 연말부터 해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단계적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그 이전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100억 원이었던 금액 기준 대주주 기준이 50억으로 낮아졌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50억에서 40억으로 낮아졌어요. 한 종목당이요. 자, 저 정도면 그래도 대주주급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과정에서 2015년에 코스피 25억, 코스닥 20억 원, 여기까지는 오케이. 2017년, 한 종목당 15억 원으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10억 원으로 하향이 됐어요. 자, 사람들이 인지할 때 10억 원까지는 인정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실제 현실에서 2019년 연말을 지나고 난 다음에 2020년에 은근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본인이 대주주 양도세 대상인지도 모르고 혼란에 빠지는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위의 상황들은 2년에 한 번씩 레벨 다운되는 과정이지만, 자, 2019년이면 그래도 한 2021년 이런 식으로 가야 될 텐데 그냥 2020년으로 딱 박아버렸습니다. 이게 예전에 저렇게 단계적 시행을 이야기하면서 예전에 박아놨던 스토리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13년부터 해서 주식시장에서 상반기에는 스몰캡들이 그래도 주가지수보다 잘 움직였다가 하반기에는 훅 하고 상대적인 부진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스몰캡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시는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화면상의 왼편은 2013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종합주가지수 대비 소형업종의 상대 수익률, 그리고 종합주가지수 대비 코스닥 지수의 상대 수익률 추이인데, 자, 하반기 때마다 쿡쿡 꺼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체크한 부분은 2년에 한 번씩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하향될 때입니다. 특히 지금 그 시기 때를 제가 평균을 잡아봤는데요. 이 자료가 가려져서 이렇게 살짝 돌아보면 파란색 막대기는 대주주 기준 하향한 해의 상반기, 그리고
주황색 막대기는 대주주 기준 하향안에 하반기에 종합주가지수 대비 상대 수익률 평균치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매년 하반기에 자, 종합주가지수 대비 스몰캡의 수익률이 크게 악화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저건 종합주가지수의 상대 수익률이지, 저기에 종합주가지수가 폭락한 해다 그러면은 더 심각하게 빠집니다. 2019년이 또 그러했어요. 지금 화면상의 막대기,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곳을 보시게 되면 그때 당시 작년 하반기에 스몰캡 지수, 소형업종 지수, 종합주가 지수보다도 훨씬 큰 낙폭을 보이면서 10% 이상의 큰 부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단계적인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은 뭐 그 취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오히려 부작용만 속출했고요. 그리고 그 부작용을 알면서도 지금 3억 원으로 하향을 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3억 원으로 하향한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작년 연말에도 충격이 컸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에 밀물처럼 들어오면서 한국 증시를 정말 지옥에서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 증시를 부양한 공이 정말 큰 게 우리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 투자자의 공을 싸그리 무시하고 3억 원으로 강행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작년에도 혼란이 있었고, 그리고 그 기준일 지난 올해 초에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양도세 이슈 때문에 혼란을 겪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자, 3억 원으로 만약에 정말 기재부가 강행했다. 그렇다면요, 이건 연말에 대혼란이 불가피하고, 일각에서는 10조 원의 잠재적인 매물이 쏟아지지 않겠느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일단 회피하기 위한 그 물량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대주주 양도세 3억 원 하향 계획 전면 중단하고 유예라는 말 자체도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자, 올해 연말에 시행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23년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잖아요. 21년, 22년 매년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상반기만 있고 하반기가 없다라는 그러한 그 비아냥이 7년이나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주식시장은 별 볼 일 없네 하면서 돈은 빠져서 어디 갔었습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열심히 불태웠잖아요. 주식시장은 그냥 냉골로 남겨두고. 참 답답합니다. 그런 와중에 3억 원으로 하향하면, 자, 이 개인 투자자분들 좀 마음 편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나는 전혀 그 대상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대주주 양도세 기준 3억 원이 한 종목인데, 이게 한 사람의 3억 원이 아니고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 자식, 높게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직계 존비속 포함입니다. 이거 연좌제예요, 연좌제. 만약에 나는 100만 원만 투자했어. 근데 배우자나 아버지, 어머니가 몰래 좀 크게 한 1억 원씩 투자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어떤 집들 같은 경우에는 좀 사연이 있어서 부모님 안 보고 크신 분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나랑 같은 종목을 샀다. 이거 세무당국에서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러한 상황은 연좌제의 개념하고 너무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주주 입장에서 보면 세금 측면, 주식 양도세 측면으로는 대주주지만 그 회사 입장에서는 대주주 취급을 합니까? 아니죠. 그냥 귀찮은 아저씨들 뿐이에요. 귀찮은 소액주주입니다. 그런데 양도세로는 대주주래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소액주주 운동하셨던 많은 분들이 억대로 그 종목에 투자했을 때 삼성전자든 대기업 어디든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파트 또는 집 하셔가지고 지방에서도 그래도 매덕하잖아요. 그 팔아서 삼성전자 샀다.
세법상으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되더라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대주주로서 대우를 해줄까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 분노감이 일어납니다. 자,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겠죠. 자, 주가가 하락하면 개인 투자자분들 투매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왜? 신용융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빚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렇게 투자하신 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주가가 빠지면 기계적으로 강제 청산 들어가겠죠. 강제 청산하면 이거 누가 사줍니까? 외국인들이 헐값에 줍줍 하겠죠. 자, 생각해 보세요. 올해 3월에 주식시장 살린 거 누굽니까? 개인이에요. 그리고 다 살려놨더니 대주주 양도세 기준 저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훅 꺼지고 그 개인의 물량을 외국인들이 가져갑니다. 혹시 우리 개인 투자자가 건방지게 외국인 사마님의 물량을 건방지게 가져갔으니 연말엔 다시 돌려들어라.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길 바랍니다. 이건 국부 유출입니다. 이게 기계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거 개인 투자자가 잘해야지. 그건 말도 안 돼요. 답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는 자, 부동산을 잡겠다고 강하게 이야기들 하셨죠.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몇 달 전에 정말 비장한 목소리로 씩씩하게 부동산을 잡겠다라고 연설하셨던 그 모습 저 뇌리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이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해서 흔들리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에서 어렵게 넘어온 자금들이 딱 봤는데 주식? 아유 역시나네. 다시 부동산으로 가 하면은 정부에서 뭔 정책을 써도요 부동산으로 다시 물길 잡히면 이번엔 진짜 끝납니다. 그냥 서울은 강북 강남 할 거 없이 기본이 20억 들어갈 거예요. 강북의 저 끝에도 20억씩 하고 막 그럴 텐데 그걸 바랍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겠죠? 전국이 난리가 날 거예요. 이번에 진짜 물길 주식시장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다시 부동산으로 쏠리는 순간 정책이고 뭐고 효과 없습니다. 사람 눈 뒤집어 버리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주식이 답이 아닌가 봐. 역시 하면서 부동산으로 돌아가는데 부탁이니까 정부 관계자분들 제발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집권 여당에 계신 그 의원님 중에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좀 강하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번에 못 잡으면 영원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주식시장은 천덕꾸러기로 계속 남게 됩니다. 그 큰 기회가 지금 잡혔는데 아이고 답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도 부탁드릴게요. 이거 공분하고 계신 분들 많은 거 알아요. 그런데 그냥 공분하고 끝 아무것도 안 해. 자, 여러분들 그나마 이번 정부는 그래도 국민청원에 목소리를 내서 일정 인원이 되면은 그래도 얘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식 관련해서 유명한 뭐 여러 가지 채널들이나 SNS 운영하신 분들이 지금 점점 목소리를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어떤 국민청원,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요 관련한 국민청원을 봤는데 이게 이번 달 초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아직도 20만이 안 됐어요. 이거 개인 투자자분들 올해 뭐 거의 뭐 기본적으로 600만 원 넘어갔을 거고 거의 1000만 가까이 될 텐데 그 중에 뭐 5%도 이것 뭐 참여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뭐 이러면 뭐 누군가 알아서 해주겠지. 알아서 안 해줘요. 여러분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 힘을 실어 주셔야 될 때입니다. 제가 댓글 최상단과 본문에 영상 본문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7만 명 말이 됩니까?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주식시장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꿔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이 주인공인데. 자, 좀 진지한 얘기로 오늘 증시 토크 준비했습니다.
자, 항상 우리 시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면서요. 이것보다도 앞서 언급드렸던 청원 하셔가지고 국민의힘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그냥 혼자 보지 마시고 주변 지인들한테 야,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한번 우리 힘내보자, 이렇게 한번 의견들을 서로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말 편안히 보내고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공유하시는 의견이 있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국민청원 이게 10월 2일까지예요. 이 얘기를 안 했네. 이거 일주일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급합니다. 우리 한번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